그러니까 딱 그냥 깨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가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당을 각오하고 딱 깨고 협박에 딱 굴하지 않아야 이 문제를 풀지. 두려워하면 늘 말려든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딱 자기 인생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한테 주어진 권리가 있으니까 딱 권리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네. 스님한테 꾸지람들을 각오를 하면서도 이 사연을 올려봐요. 네. 그런데 스님 목소리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울컥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59세고요. 내년에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고요. 16년, 17년 전에 재혼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어요. 물론 아이들은 다 컸고 다들 성인이고 막내가 이제 32살 됐으니까 다 컸죠. 남편은 그동안 여러 번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서 빚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남편이 기죽을까봐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도 안 했고 그 빚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 한마디를 지금까지 안 해왔어요. 남편이 기죽는 게 싫고 남들한테 남편이 이상한 소리 듣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 모든 가정사를 제가 책임지는 가장이 돼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남편은 정말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훤칠하고 남들한테는 정말 괜찮은 남편인데 왠지 저한테는 계속 이상하게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불편하고 못마땅한 그런 내색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열심히 일할 때 우리 남편이 한량이에요, 스님. 저 정말 힘들어서 막 이러고 다닐 때 이 양반은 골프 치러 다니고 헬스클럽 다니고 동네 분들하고 고스톱도 치러 다니고 아무튼 술과 노는 거 하고 여자 이런 문제를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부터 뭐가 이 모양새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고 다니지? 왜 저런 모양새로 다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콜라텍이라는 그 춤추는 데를 다녔더라고요. 저도 몰래. 그러더니 결국은 춤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제발 춤추고 다니는 거 자제 좀 해달라. 우리가 가정을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냐. 가정을 생각해달라고 울면서 애원을 했는데도 결국 이 남자가 보따리를 다 싸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네. 2달 됐네요. 딱 오늘이 2달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그 여자네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남편 싫다고 나갔는데 붙잡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잘 살아라.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갑자기 저한테 재산 분할을 요구를 하면서 폭언과 겁박, 가만두지 않겠다, 죽인다, 살린다, 너만 죽일 것 같으냐, 딸도 죽인다, 친정엄마도 죽인다,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제가 말하는 건 모든 게 다 부정적이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겠다라, 기다려라. 정리라는 게 해야지 재산을 주든가 돈을 받아가든가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남자는 각서 써라, 해라 본인이 요구하는 걸 다 해줬어요. 저는. 근데 지금도 하루가 멀다시피 저한테 진짜 폭언을 해대고 돈 달라고, 내 돈 달라,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제 한이 맺히려고 그래요, 스님. 그 잘생긴 남자하고 산 응. 대가를 지불하는데 뭘. 그동안에 잘생긴 남자 한량하고 살은 대가를 좀 지불해야지. 공짜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가볍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남자하고 한번 살아본 것만 해도 눈 감을 때 아이고 그래도 내 멋있는 남자가 한번 살아봤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멋있는 게 별로 좋은 거 아니구나 하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놔두고 이제 정리를 해줘요. 해주겠다고 하고
그 어차피 이렇게 딴 데 마음이 나 있고 저기 뭐야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거는 아니죠. 네네. 그러면 이게 정리하면 거의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초혼에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이혼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둘 사이에 있으니까 가족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뭐 둘이가 이혼한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 그죠? 이 네네. 경우는 뭐 내가 이혼을 하겠다가 아니라 상대가 원하고 있고 또 그 원하는 정도가 지 뜻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수준이라면 뭐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첫째 싶고요. 네. 두 번째, 네. 그럼 뭐 협박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협박이 조금 심하면 녹음을 해놨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가정에서 일어난 이런 협박이나 폭언도 다 이게 범죄가 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지나치면 이제 재판에 신청하면 이제 그런 전화를 하거나 가까이에 접근하는 거를 이제 법에서 막으니까 그건 뭐 꼭 효과가 있다기보다 이렇게 조처를 취해야 그 사람도 정신을 차리거든요. 이런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제 맘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에 보장된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본인이 이혼을 요구하고 또 이혼을 했을 때 따르는 합당한 재산 분할은 그 사람에게도 그거의 권리란 말이에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그걸 아까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권리도 네. 존중하고 또 나도 협박받을 그 내가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협박을 받지 않을 권리가 나한테도 있다. 그런 것을 한 번만 더 협박을 하면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 뭐 아무 녹음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자기가 경찰에 가가지고 협박을 뭐 1년 내내 했다 해봐야 그거는 법적으로는 증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 협박하고 언제 협박하고 언제 협박하고 가족까지 죽인다고 협박하고 이런 거는 범죄가 됩니다. 말로 해도 가족을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은 범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은 증거를 확보하고 신변을 요청한다. 이게 비겁하고 뭐 사람이 서로 만나가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협박하는 거 이런 거하고 틀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내가 협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 나도 나를 보호해야 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해서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면 이제 이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재산 분할, 이게 이혼 소송을 뭐 재산 분할을 할 필요 없어요. 이혼 소송을 하면 법에 따라서 재산 분할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아까워하지 말고 포기하셔야 네, 됩니다. 네, 그렇게 할 건데 본인은 매사에 너무 잘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고 본인 자신이. 그리고 본인은 잘못한 게 지금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왜 내가 집을 나갔는지 나보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손님.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뭐 진짜 귀신에 쓰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친정 엄마랑 같이 살아요. 엄마 모시고. 엄마가 더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내 사전에. 이제 사위는 못 보나 보다. 근데 내가 말 들어보니 자기가 약간 미련이 있네. 저요? 저요? 음. 손님 저 진짜 정말 맹세코 정말 전화 받는 것조차도 없으면 이 문제는 아무 걱정거리가 안 돼요. 그래요? 미련이 없으면 알겠습니다. 여보 그러면 당신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우선 이혼 소송부터 먼저 같이 합시다. 애가 이혼 소송 내고 그러면 이 남자가 이혼을 협박해가 지금 돈을 뜯으려고 해요. 이혼을 하려는 게 사실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돈을 뜯어서 좀 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받아내서. 그러니까 내가 집 나갈 때
네가 붙들고 돈을 좀 줬으면 이게 내 나간 게 뭔지 모르나 이 말은 좀 붙들어주고 돈 한 뭉치 주었으면 내가 안 나가지 지금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러면 불러서 뭐 여보 무슨 이혼 미련이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당신 나 애먹이고 할 때는 밉지만은 그래도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이 좋아. 그러니까 바람 좀 피다가 곧 들어오느라 내 기다릴게. 이러면서 돈을 뭐 좀 줘서 이거 네 달란 대로 다는 못 주고 좀 줄 테니까 놀다 오느라. 미련이 있으면 딱 관점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너 흔들리지 전혀 말고. 미련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미련이 없으면 아까 얘기한 네. 대로 네, 이혼 네. 소송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하죠. 본인이 근데 이혼하자고 저희가 하죠. 사실은 사실혼이에요. 이혼 양반이. 저기 네, 없어요. 네네. 왜냐면은 저 재혼하면서 아니야 어쨌든 혼인 신고를 안 했어요. 했다가 저기 사업 때문에 실패를 하면서 이혼을 다시 했어요. 이혼을 했고 그러면 재산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뭐 재산도 가진 것도 없어요. 아니, 근데 그 이제 어쨌든.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 앞으로 돼 있는 게 좀 있겠죠.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저기 재산을 좀 재산 분할하지 않은데 법적으로 그건 자기 거지 분할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니까 이제 각서를 쓰고 뭐 자기 달라는 거 다 못 주고 뭐 적당하게 주고 이제 정리를 하고 그걸 법원 공증으로 해서 사실혼을 완전히 파기한다. 이걸로 이미 이혼 상태인데 뭐 이혼은 안 되니까. 네, 사실은 네. 그러면 자기가 오히려 줄 것도 없이 그냥 폭언, 협박에 대해서 오히려 증거를 회복해가 고소를 하는 게 오히려 제일 정당한 권리고 자기가 살아온 정을 생각하면 돈을 좀 주고 정리하는 게 좋고. 정리를 하는. 네, 그런데 계속 협박을 하니까. 협박은 그래서- 그거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면 이거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요즘은 우리 증거는 사회도 많이 있어요. 가정폭력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하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뭐 집안일은 관여 안 했는데 이제는 자녀를 때리거나 부인을 때리거나 가정폭력이 하나의 사회적 폭력으로 이렇게 근절 대상이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네. 말고 그냥 당당하게 대하는 게 필요하다. 자기가 자꾸 움츠리고 두려워하면 상대가 세를 내가 더합니다. 인간관계가. 늘 협박이 먹히는 거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협박이 먹히거든요. 오케이 그래 알았어. 네 존대로 해라. 이렇게 딱 나가는 게 필요한데 이 사람이 약간 이렇게 성격 이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울증, 조울증이나 이런 어떤 살아오면서 순간적인 제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까? 네네. 그전에도 이제 몇 번 있었어요. 가정 폭력이. 그랬는데 남편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제가 봤을 때 자존감이 바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생각을 했지 다른 거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침바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스님.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자기가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인물이 괜찮으면 인물값을 하고 돈이 많으면 돈값을 하고 재주가 있으면 재주값을 한다. 이건 항상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열에 한 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예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렇게 딱 각오를 하고 해야지. 인물도 괜찮고 돈도 있는데 나만 사랑할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미련이 있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미련이 없으면 그런 거 딱 끊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네. 뭐 어떠고 저떠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딱 현실적으로 내가 미련이 있다 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요. 돈 좀 주고 좀 놀다 오느라 집에 오느라 이렇게 딱 처리하고 미련이 없으면 제일 정확한 거는 협박 공갈에 대해서 딱 자기 권리를 되찾고 경찰에 증거 딱 해가 바로 고소를 하고 또 약간 정이 있으면 돈 좀 주고 정리하고 관점을 이렇게 딱 깔끔하게. 잡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한 번 돈을 주기 시작하면 협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협박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자해 협박도 하고
와가지고 막 칼로가 자기를 막 찌르는 흉내를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어디든지 협박에 놀아나면 협박은 계속된다.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뭐 여성이 남편 몰래 바람을 피웠거나 남자가 여자 몰래 바람을 피웠거나 할 때 상대에게 협박에 걸려들면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그게 한 번 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그냥 깨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가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당을 각오하고 딱 깨고 협박에 딱 굴하지 않아야 이 문제를 풀지. 두려워하면 늘 말려든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딱 자기 인생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한테 주어진 권리가 있으니까 딱 권리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세요. 알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아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진짜 저하고 제가 겪었던 상황하고 진짜 똑같거든요. 그 제가 이제 전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저도 이제 친구하고 같이 이제 사실혼 관계로 살았는데 제가 진짜 답답해가지고 한 7, 8년 전에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사실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 그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남자가 일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잘생기고 한 것도 아닌데 진짜 일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일 다 했는데 그때 제가 불안증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마음적으로 좀 의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가게를 하나 차려달라 해가지고 가게를 하나 차려줬는데 1년간은 열심히 하더니 그 뒤로부터는 낮에 내 가게 문 닫아놨고 놀러 다니고 저녁에만 잠깐 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학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게를 하다 보니까 가게 문은 닫아가지고 안 하고 저는 이제 학원 일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극도의 불안증과 우울증이 막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직접 제가 질문을 했지. 이래 하다 하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살려고 하면 좀 돈을 지어줘가지고 데리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노. 그리고 가게를 그 남자 명의로 해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명의만 자기 명의지 자기 거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한다.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면서 남에게 의지하는 그런 걸 제가 좀 없애고 싶다고 하니까 스님이 그거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좌절을 했는데 이제 스님이 맨 마지막에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아니 저 애 낳고 살은 남자하고도 헤어져서 이때까지 잘 살았는데 뭐 애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남자친구인데 헤어져서 못 헤어져서 살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나서 제가 집에 가서 진짜 열심히 곰곰이 생각한 결과 그래 선생님 말씀대로 그거 무엇이라고 헤어져서 못 살겠나 싶어서 지금은 헤어졌거든요. 근데 정말 헤어진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남자를 붙들고 살았으면 정말로 이때까지 괴로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 남자친구한테 제가 고마운 게 본인 스님을 알게 해준 사람이었거든요. 저를 억지로 끌고 가서 이제 법륜 스님 법문을 듣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힘들 때 스님 법문을 제가 이때까지 들은 게 한 10년 넘게 듣고 있는데 저거 이제 질문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제가 사실은 스님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자님이 미련이 없으면 스님한테 이런 질문을 저는 안 했을 거라 보거든요. 미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망설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라 보는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헤어지시고 질문자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프리하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지금 저는 스님 법문 들으면서 너무 편안하게 잘 살고 있고 지금 저 마음대로 다 합니다. 불때도 제가 졸업하고 경전반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옆에 남자라는 존재가 있었으면 저는 경전반 수업하는 것도 아마 좀 힘들었을 건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괴롭지 않고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님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남자친구한테도 정말 제가 참 이렇게 원망도 많이 했는데 스님 법문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도 그 남자친구 덕분에 스님을 알게 된 거 그것도 저는 큰 복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님 말씀대로 뭐 조금 나눠주고 나면 오히려 나중에 그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그냥 역시 좋다. 솔직하게 막 다 얘기하고. 근데
자기하고 또 다를 수도 있어. 사람이 이게 부부라는 거는 옆에 사람이 보고 말을 못해요. 그게 뭐 성격적으로 안 맞고 또 뭐 온갖 게 다 안 맞아도 또 잠자리만 좋아가지고 미련이 생긴 사람도 있고 또 뭐가 있고 그냥 우리가 남의 인생에 부부 문제는 절대로 옆에서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 보면 엄마 아빠가 저렇게 싸우면서 왜 같이 사나 싶은데 다 나중에 살아보면 그 미련을 갖는 데는 뭔가 다 이유가 있고 못 사는 데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깊이 개입하는 거는 안 좋다. 그냥 약간 조언만 할 뿐이지. 오늘 조금 깊이 개입했나? 네,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본인이 잘 살펴서 이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스님, 재혼이 뭐 대단한 건가요? 또 재혼했다가 이혼하는 게 뭘 대단한 건가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스님 말씀하신 거 정말 가슴에 깊게 새겨 듣고 앞으로 계속 스님의 그 트레이드마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 그 마음 잊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 거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운이 바뀌려면 주변 사람들부터 바뀐다더라.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재밌게 살겠습니다. 스님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네, 재밌게 사는 건 고맙습니다. 좋은데 더욱더 노력하고 그런 건 좀 빼세요. 더욱더 노력하면 네. 피곤해요. 그러고 근데 이제 헤어지더라도 아이고 잘생긴 남자가 한번 살아봤다. 기분이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내야지. 원망하면 안 돼. 원망하면 16년이 내가 낭비한 인생이 되거든요. 네, 16년을 항상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16년이 좋았다 하더라도 지금 헤어질 때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삽박하게 놔야 돼요. 내가 평생 60평생 사는 사람도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묻어야 되잖아요. 인연이 다 하면 딱 놔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